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헝가리의 굴욕적 항복.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알던 국제 정치와 역사의 모든 상식이 무너질 것입니다. 단 하나의 한국 기업이 떠났을 뿐인데 유럽의 한 국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직 헝가리 재무부 차관의 충격 고백이 시작됩니다. 삼성을 쫓아낸 대가로 하루 500명이 실업자가 되고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도시 경제는 40% 폭락했고 국가 신용 등급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중국의 치밀한 계획이었고 우리는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를 구한 건 바로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 그것도 1500년 전 헤어진 형제 민족이었다는 진실입니다. 부다페스트 의사당 앞. 긴급 속보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헝가리 총리 한국의 공식 사과. 유럽 국가 수장이 아시아 국가의 머리를 숙인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래봬도 우린 유럽이다라며 한국 기업을 조롱했던 그들이 왜 갑자기 무릎을 꿇었을까요? 3만 명. 실직, 도시 경제 붕괴,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음모가 폭로되는 순간까지 한국과 헝가리, 바이칼 호수에서 갈라진 형제 민족이 21세기에 다시 만나 벌어진 드라마틱한 이야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공개합니다. 새벽 4시 부다페스트의 차가운 공기가 제 침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죠. 한국, 범훈족 쿠릴타이 공식 초청. 헝가리서 역사적 행사 개최. 북방 기마민족의 북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도 이래봬도 우린 유럽이다. 한국이 뭔데? 제 목소리는 빈 부엌에 메아리 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차관님, 오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삼성 관련 안건이라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삼성이야? 아시아 기업들은 왜 이리 요구사항이 많은지. 출근길, 도나우 강변의 아침 안개가 도시를 감쌌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차관님, 제 조카가 삼성에서 일하는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대요. 환경단체들이 연일 시위한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귀 기울여야지.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정부 청사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특히 대학 교수 출신 장관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벌라즈 차관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페테르, 오늘이 기회야. 삼성을 제대로 손봐줄 때가 왔어. 무슨 소리야? 환경 규제 강화안이 통과될 예정이야. 우선 투자 지역 해제도 검토 중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 기업에 끌려다닐 건가? 이래봬도 우린 유럽이야. 장관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벌라즈, 페테르. 삼성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네. 그들은 우리 경제의 중추야. 벌라즈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중국 CATL이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장관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중국? 자네는 역사를 모르나? 우리는 훈족의 후예네.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형제민족이야. 바이칼에서 갈라진 같은 뿌리를 가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형제민족이라니 낭만적인 역사 이야기로 현실 정치를 하시려는 건가? 환경부 국장 너지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삼성 SDI 공장 환경평가 결과입니다.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화면에 수치들이 나타났지만 사실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반삼성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한다면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졸탄 시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잠깐. 이건 신중해야 합니다. 궤듯이 인구 절반이 삼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벌라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지. 한 기업에 너무 의존적이야. 의존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삼성 SDI가 떠나면 우리 도시는
졸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제가 끊었습니다. 이래봬도 우린 유럽입니다. 한 아시아 기업이 떠난다고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장관님이 테이블을 탁 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쏠렸죠. 페테르 차관, 자네의 그 오만함이 언젠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 거야. 다음 날 국회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는 가운데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양옆에 벌라즈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자리했죠. 오늘 헝가리 정부는 환경 규제 강화와 세제 형평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기자들의 펜 긁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외국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삼성을 겨냥한 조치입니까?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EU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브리핑 후 벌라즈가 귓속말했습니다. 잘했어. 삼성 따위, 이제 우리 손에 달렸어. 그의 눈빛에는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죠. 페테르, 잠시 얘기 좀 하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가자 장관님은 창밖 삼성 공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네는 내가 왜 역사학 강단에 서는 것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아나? 우리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야. 우리는 훈족의 후예네. 물론 자랑스러운 역사죠. 하지만 지금은 21세기고 우린 EU 회원국입니다. 그래, 우린 유럽이지. 하지만 삼성은 형제민족의 기업이야. 한국도 우리처럼 북방 기마민족의 후예지. 바이칼에서 갈라진 같은 뿌리야. 저는 속으로 한숨 쉬었습니다. 또 이 로맨틱한 역사 이야기. 장관님, 역사는 역사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장관님이 오래된 책을 꺼내셨습니다. 19세기 헝가리 학자가 쓴 책이네. 동방에서 온 형제들이 다시 만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예언서로 정책을 만들 순 없습니다. 예언이 아니야. 경고야. 형제를 배신하면 치를 대가에 대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죠. 삼성 측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거절해. 우리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비서가 나가자 장관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네는 큰 실수를 하고 있어. 벌라즈가 중국과 접촉하는 것도 알고 있나? 단순한 투자 유치 활동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 장관님이 문으로 향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손을 내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네. 혼자 남은 저는 창밖 삼성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형제 민족이라. 웃기는 소리야.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래봬도 우린 유럽이야. 아시아 기업 하나 떠난다고 무너질 헝가리가 아니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오만한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장관님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될지를요. 일주일 후 정부 청사 대회의실. 무거운 오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저와 벌라즈, 환경국장 너지가 자리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삼성 박상무와 법무팀장, 공장장이 앉았죠. 졸탄 시장은 삼성 측 가까이 앉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방 끝에는 장관님이 조용히 앉아 계셨죠. 박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오늘이 마지막 대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극단적이네요. 박상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작년 세금 2억 포린트, 직접 고용 1만 5천 명, 간접 고용 3만 명. 장학금 50억 포린트, 매년 300명 엔지니어 양성.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일부러 하품했죠. 졸탄 시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님, 괴드시 경제의 40%가 삼성과 연결됐습니다. 시장님은 어느 편입니까? 헝가리 편입니까? 한국 기업 편입니까? 시민들 편입니다. 3만 명 일자리가 걸렸어요. 벌라즈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지. 외국 기업 하나에 도시가 목매고 있다니. 장관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박상무님,
헝가리와 한국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역사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현실을 논의해야죠. 현실이라. 자네가 말하는 현실이 뭔가? 간단합니다. 환경 규제 강화, 세제 혜택 공평. 우린 EU 회원국입니다. 너지가 거들었습니다. 시민단체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반박했습니다. 그 시민단체들 6개월 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마치 누가 삼성과 우리 정부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인 것처럼요. 벌라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입니다. 박상무가 쓴웃음 지었습니다. 그 후원금이 어디서 오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벌라즈의 눈이 떨렸죠. 저는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삼성도 다른 기업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특혜는 없습니다. 박상무가 일어섰습니다. 최종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재검토하겠습니다. 헝가리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졸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건. 박상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장관님께 인사했죠. 형제민족 인연을 아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형제에는 없죠. 장관님이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삼성 측이 나간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졸탄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쳤습니까? 정말로 떠나게 할 겁니까? 떠나지 않을 겁니다. 20년 투자를 버릴 리 없죠. 벌라즈가 거들었습니다. 중국 CATL이 곧 들어올 겁니다. 장관님이 일어나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는 형제를 잃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그분이 나간 후 저는 벌라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눈빛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죠. 이래봬도 우린 유럽이야. 아시아 기업에 휘둘릴 순 없지. 다음 날 아침 긴급 재정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열띤 논쟁 중이었죠. 자, 앉으세요. 제가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괴드시 우선 투자지역 재지정입니다. 재정국장이 화면에 도표를 띄웠습니다. 우선 투자지역 해제 시 지방세가 1%에서 2%로 자동 인상됩니다. 세제 혜택도 즉시 종료되고요. 사실상 삼성 세금을 2배로 올리는 것이었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졸탄 시장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죠. 미친 짓입니다. 괴드시 시민 절반이 삼성 일자리와 연결됐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벌라즈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문제죠. 외국 기업의 도시가 인질로 잡혔다니. 인질이라고요? 그들은 은인입니다. 죽어가던 도시를 살렸어요. 감정적으로 접근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졸탄이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제 하루 300통의 탄원서가 왔습니다. 남편이 삼성에서 일합니다. 가족을 파괴하지 마세요. 대출금 갚을 희망이 이 직장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장관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졸탄 말이 맞네. 자네들은 칼을 잘못 겨누고 있어. 벌라즈가 짜증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누가? 자네들이? 아니면 뒤에 있는 누군가가? 벌라즈의 얼굴이 굳었다가 다시 웃었죠. 장관님이 창가로 가셨습니다. 453년 아틸라 사후 훈족이 분열했네. 형제끼리 싸우는 틈에 로마가 각계격파했지. 그리고 훈족은 사라졌어. 지금 자네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형제민족 한국과 싸우며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지. 역사 강의는 그만하시죠.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래, 현실을 말해보지. 중국 CATL이 정말 올 것 같나? 투자 의향서 받았습니다. 벌라즈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20년 신뢰를 대체한다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재정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면 도덕적으로도 정당한가? 도덕을 논하려면 교회 가시죠. 여긴 정부 청사입니다. 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장관님의 눈빛에 슬픔과 분노가 섞였습니다. 자네가 자랑하는 유럽, 훈족이 로마를 무너뜨려 만든 거야. 한국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 형제이자 최고의 기술 파트너인데 그 손을 뿌리치고 있어. 제발 재고해주세요. 졸탄이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투표합시다. 우선 투자지역 해제 찬성. 벌라즈, 너지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는 졸탄과 장관님뿐. 가결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세율 적용입니다. 졸탄이 절망적으로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건지. 장관님도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훈족의 피는 배신을 용납하지 않는다. 형제를 외면할수록 역사가 너를 외면할 것이다. 벌라즈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해냈군. 맞아. 이래봬도 우린 유럽이니까.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결정 다음 날 삼성이 다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이 우리 결정을 대서특필하고 있어 거절할 수 없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상무가 거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급히 온 임원들도 함께였죠. 차관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화면에 삼성 SDI 헝가리 15년의 동행이 떴습니다. 연간 생산 전기차 50만 대분 배터리, 유럽 수요의 23% 공급합니다. 프로젝터 푸른빛이 방을 물들였습니다. 연간 수출 200억 유로, 헝가리 전체 수출의 12%. R&D 센터 엔지니어 500명, 특허 연간 200건, 87%가 헝가리 엔지니어와 공동 연구입니다. 벌라즈가 중얼거렸습니다. 숫자 노름이군요. 현지 부품 사용률 40%, 헝가리 중소기업 127곳이 협력업체입니다. 장관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기술 이전 프로그램도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배터리 핵심 기술을 헝가리 엔지니어에게 전수합니다. 작년 300명이 한국 연수받았습니다. 그게 특별 대우 받을 이유입니까?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건 숫자 이상입니다. 헝가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깁니다. 파트너? 솔직히 값싼 노동력과 EU 시장 접근권이 필요했을 뿐이죠. 한국 임원이 한국어로 뭔가 격하게 말했지만 박상무가 제지했습니다. 장관님이 한숨 쉬셨습니다. 삼성이 왜 헝가리를 선택했는지 아나? 싼 노동력과 세제 혜택 때문이죠. 아니야. 역사적 연대 때문이야. 훈족 후예라면 동맹의 가치를 알 거라 믿었지. 1956년 헝가리 혁명 때 한국만이 우리를 공개 지지했네. 가난했지만 성금을 보냈어. 같은 아픔 아는 형제였기 때문이야. 박상무가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은 이익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헝가리는 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동적이지만 과거입니다. 지금은 2020년대이고 우린 EU 회원국입니다. 그 이유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릴 도왔나? 모두 떠날 때 삼성은 왔네. 마지막 슬라이드에 헝가리 지도 위 삼성과 연결된 수많은 점들이 반짝였습니다. 이 점들이 삼성과 성장한 헝가리 기업들입니다. 저희가 떠나면 무너집니다. 협박입니까? 너지가 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도미노 효과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충분합니다. 결정은 불변입니다. 박상무도 일어나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는 작은 강한 나라입니다. 강소국끼리 도와야 큰 나라 먹잇감이 안 됩니다. 문이 닫히자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손을 뿌리쳤네. 누가 우릴 도울까? 형제고 뭐고 이래봬도 우린 유럽입니다. 중국이든 어디든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곳과 손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창밖 삼성 공장 불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헐떡이며 들어왔죠. 차관님, 삼성 공장 불법 운영 폭로가 터졌습니다. TV를 켜자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충격. 삼성 SDI 환경 허가 없이 5개월간 무단 가동. 화면에 너지 환경국장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죠.
삼성이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환경허가 만료 상태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너지가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익명 제보자가 관련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벌라즈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완벽한 타이밍이지. 이제 우리가 칼자루를 쥐었어.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너지가 의기양양하게 보고했죠. 조사 결과 사실입니다. 삼성은 허가 갱신 없이 공장을 돌렸습니다. 법무부 담당관이 덧붙였습니다. 환경보호법 위반, 최대 100억 포인트 벌금 가능합니다. 장관님이 물으셨습니다. 다른 공장들은 조사했나? 아직. 왜 삼성만? 시민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이 쓴웃음 지으셨습니다. 참 시기적절하군. 벌라즈가 짜증냈습니다. 삼성을 두둔하십니까? 공정성을 묻는 거네. 행정지연으로 허가 갱신 넣는 건 헝가리에선 일상 아닌가? 맞는 말이었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예외는 없죠. 밖에서 구호가 들렸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시위 중이었죠. 삼성은 떠나라. 깨끗한 공기를 돌려달라. 플래카드는 전문적으로 제작됐고 헝가리어와 한국어 그리고 간간히 중국어 구호도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조직적이야. 누군가 연출한 것 같지 않나? 시민들의 자발적 분노입니다. 벌라즈가 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명확합니다. 그들 뜻을 따라야죠. 저 그린 헝가리라는 단체는 작년까지 없던 단체야. 장관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민의식입니다. 이래봬도 우린 유럽입니다. 환경 기준은 엄격해야죠. 오후에 제가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삼성 SDI에 50억 포인트 벌금 부과합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 겨냥한 차별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법을 어긴 기업은 책임져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그린 헝가리 대표, 작년 갑자기 나타난 인물입니다. 이전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후원금 80%가 홍콩, 싱가포르 계좌에서 왔습니다.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음모론 그만. 우리가 옳은 일하고 있어. 하지만 그날 밤 모든 언론이 똑같은 시각, 똑같은 논조로 삼성을 공격하는 걸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지휘하는 것처럼. 창밖 삼성 공장 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벌금 부과 일주일 후 도심 광장은 연일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삼성 아웃. 헝가리의 하늘을 돌려달라. 시위대는 정확히 오전 9시 집합, 오후 6시 해산. 출퇴근하듯 규칙적이었습니다. 플래카드는 전문 제작품이었고 영어, 한국어, 중국어 구호까지 있었죠.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그린 헝가리 후원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홍콩에서 영국령 케이맨제도 싱가포르 거쳐온 자금입니다. 폴란드, 체코 환경단체도 같은 패턴이래요. 장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외부 공장 냄새가 나는군.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벌라즈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 여론조사 65%가 삼성 규제 지지해. 장관님이 서류를 보셨습니다. 질문 봐. 환경 파괴 외국 기업 규제해야 하나? 이게 공정한가? 시민 목소리를 무시하십니까? 시위대 절반은 헝가리인이 아니야. 장관님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서 온 일당 50유로 알바생들이야. 그리고 여기 중국인 유학생들이 왜 있나? 벌라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페테르,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어. 훈족이 로마 이간책에 놀아나듯. 창밖을 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한국 기업 반대 시위인데 왜 중국어 플래카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역사를 버린 자는 역사가 버린다. 저녁에 졸탄 시장이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협력업체들 연쇄 부도 위기입니다. 삼성이 발주 중단했어요.
벌써요? 그리고 협력업체 사장이 좋지 않은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가족 있는 사람인데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창밖 시위대 횃불이 지옥불처럼 도시를 물들였죠. 우리가 무엇을 깨우고 있는 걸까? 하지만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이래봬도 우린 유럽이다. 유럽이 우릴 버리지 않을 거다.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중국 CATL 대표단이 비밀리에 부다페스트 도착. 벌라즈가 공항에 마중 나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불안이 가슴을 조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벌금 부과 발표 후 일주일, 도심 광장은 연일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시위가 너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삼성 아웃, 헝가리의 하늘을 돌려달라. 광장의 구호가 바람에 실려 정부 청사까지 들렸습니다. 창가에서 내려다보니 시위대는 정확히 오전 9시 모이고 오후 6시 해산했습니다. 출퇴근하듯 규칙적이었죠. 문이 열리고 장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외부 공장 냄새가 난다.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라즈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죠. 설령 그래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역사를 버린 자는 역사가 버린다. 장관님이 한숨 쉬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우고 있는 걸까? 장관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제의 손을 내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이래봬도 우린 유럽이다. 이유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중국 CATL 대표단이 비밀리에 부다페스트 도착했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벌라즈가 공항 마중 나갔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불안이 가슴을 조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차관님, 지금 당장 뉴스 보세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TV를 켜자 한국 뉴스 자막이 눈을 찔렀죠. 속보 삼성 SDI 헝가리 철수 검토위의 긴급 이사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진짜로? 화면엔 서울 삼성 본사 앞 새벽인데도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지속적 압박과 차별적 규제로 사업 지속 어려워. 완전 철수 포함 모든 옵션 검토 중. 화면이 바뀌며 폴란드 정부 청사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삼성 유치위의 파격 조건 제시. 10년간 법인세 면제, 부지 무상 제공, 인프라 비용 전액 지원. 폴란드 산업부 장관이 인터뷰했습니다. 삼성 같은 파트너를 환영합니다. 헝가리의 실수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졸탄 시장 전화가 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죠. 삼성이 오늘부터 가동률 30%로 줄인대요. 직원들 조기 퇴근, 주말 근무 중단. 한국 주재원들은 짐 싸기 시작했고 급히 옷 입고 새벽 4시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청사엔 이미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장관님도 계셨습니다. 이제 만족하나?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체코도 움직였어. 삼성 유치단 구성했다더군. 화면에 체코 총리가 나왔습니다. 삼성에게 최고의 환경 제공하겠습니다. 규제 제로, 세금 최소화, 예측 가능한 정책 보장합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우리를 겨냥한 말이었죠. 벌라즈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계획대로야. CATL이 내일 투자 의향서 발표해. 삼성보다 큰 규모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언론 반응입니다. 헝가리, 은혜를 원수로 갚다 20년 우정 하루아침에 배신 형제민족. 헝가리의 두 얼굴. 한 사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헝가리는 훈족 후예다. 한국과 같은 북방민족의 피. 1956년 혁명 때 우리는 그들을 지지했고 이제 부유해지자 우리 기업을 내쫓는다. 이게 형제의 도리인가? 장관님이 한숨 쉬셨습니다. 봐라.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역사적 유대를 끊고 있어. 이래봬도 우린 유럽입니다.
감상적 민족주의로 경제 운영할 순 없어요. 유럽? 그 유럽이 뭘 하나? 폴란드와 체코가 우리 먹이를 빼앗잖아.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삼성 공장 굴뚝 연기가 평소보다 적었죠. 벌써 가동률을 줄인 겁니다. EU 본부 전화가 왔습니다. 헝가리 투자 환경 악화 우려. 그린딜 프로젝트 지원금 재검토 불가피. 50억 유로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론 여전히 같은 말만 나왔죠. 괜찮을 겁니다. 이래봬도 우린 유럽이니까요. 그러나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브뤼셀 EU 본부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면엔 각국 대표들의 엄숙한 얼굴이 가득했죠.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이 발표했습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심각한 타격 헝가리 사태로 그린딜 목표 차질.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왜 갑자기 삼성을 압박합니까? 15년간 잘 지냈는데.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삼성은 모범 기업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제게 돌아왔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저를 쏘아봤죠.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입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만 겨냥했습니까? 독일, 프랑스 기업도 비슷한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K-팝이 들렸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보고했죠. 시민들이 헝가리는 유럽 속 한국 플래카드 들고 모였습니다. 화상회의가 술렁이었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겁니까? 장관님이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들리나? 진짜 시민들 목소리야. 며칠 전 가짜 시위와 다르지. 창밖엔 젊은이들이 한국 헝가리 국기를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우리 친구다. 한국과 헝가리는 형제다. 한 할머니가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자가 삼성에서 일해요. 한국 상사가 헝가리 전통 존중하고 우리말 배우려 노력한대요. 왜 내쫓으려 하나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왜 한국을 형제라 부르는지 아나? K-팝 때문이겠죠. 아니야. 바이칼에서 갈라진 훈족과 한민족이 21세기에 다시 만난 거야. 언어 구조 봐. 한국어와 헝가리어, 둘 다 우랄 알타이어족. 단어 순서가 똑같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성 이름 순서로 쓰는 이유가 뭔지 아나? 아시아 전통이 남아있어서야. 그걸 공유하는 나라가 한국이지. 화상회의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EU 집행위원이 엄숙히 말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세요. 아니면 그린딜 지원금 재검토합니다. 회의 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선 K-팝이 울려 퍼졌죠. 벌라즈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이야. CATL이 투자 보류 선언했어. 뭐라고? 정치적 리스크가 크대. 우리가 삼성한테 한 걸 보고 겁먹었다고 하더군.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중국은 우리에게 투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헝가리와 삼성의 오랜 파트너십이 깨지도록 설계한 의도적인 술수였죠. 우리는 모든 걸 잃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형제도, 중국이라는 대안도, EU의 신뢰도. 장관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이칼에서 갈라진 두 민족이 1000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그 인연을 끊고 있어. 역사는 배신을 용서하지 않는다. 역사는 교과서에나 있습니다. 현실은 유럽 정치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엔 이미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훈족 한민족 관계를 검색했습니다. 쿠릴타이 몽골과 훈족 부족회의, 한국도 초청받은 형제민족 마자르족과 고구려 연관성 바이칼, 호수, 두 민족의 고향.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벌이고 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불안감에 제대로 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비서와 함께 삼성 관련 자료를 재검토했죠. 차관님, 이거 보세요. 비서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삼성 R&D 센터 엔지니어 500명 중 450명이 헝가리인입니다. 평균 연봉이 헝가리 평균의 3배고요. 다른 파일을 열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지 부품 사용률 40%, 매년 5%씩 증가. 헝가리 중소기업 127곳과 계약.
이 회사들 종사자만 8,000명, 가족 포함하면 3만 명이 넘어요.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겠죠. 특허 연간 200건, 87%가 헝가리 엔지니어와 공동 연구.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장관님이 오래된 파일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봐라. 파일을 열자 당시 기록이 나왔죠. 헝가리 실업률 11.2%, GDP 6.6%. 모든 외국 기업이 철수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삼성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투자 확대. 추가 10억 유로 5천 명 신규 고용. 이들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손 내밀었어. 형제처럼. 비서가 또 다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린 헝가리 후원금. 홍콩 케이맨 싱가포르 키프로스 경유했습니다. 돈 세탁 루트예요. 폴란드, 체코 환경단체도 같은 패턴입니다. 장관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린 헝가리 대표 2년 전까지 베이징에서 중국 환경단체 근무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언론 보도 패턴을 분석하니 반삼성 기사가 정확히 같은 시간대 9시, 3시, 7시에 나갔습니다. 조작이지. 우리는 중국 계략에 놀아났어. 장관님이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폴란드 관계자가 전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도 작년에 겪었습니다. 중국계 환경단체가 삼성 공격했죠. 자금 출처 공개법 만드니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았습니다. 우리가 속은 건가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장관님이 창밖 삼성 공장을 보셨습니다. 연기가 평소의 절반도 안 됐죠. 아직 늦지 않았어. 형제는 형제를 용서하니까. 증거가 부족합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장관님이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중국 CATL 내부 문건이었죠. 프로젝트 드래곤 유럽 배터리 시장 장악 5개년 계획 1단계, 환경 이슈로 경쟁사 압박 2단계, 현지 정부 협력 구축 3단계, 경쟁사 철수 후 진입. 손이 떨렸습니다. 완전히 이용당했습니다. 이제 믿나? 우리가 형제 배신하고 적에 손잡으려 했다는 걸? 대답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 안 했죠. 이래봬도 우린. 더 이상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삼성 공장은 죽어가고 있었고 우리 미래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한국 본사 최고 위급 임원이 직접 왔죠.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전무라는 사람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법무팀과 직원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페테르 차관님, 이제 게임은 끝입니다. 그가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동일 기간 BMW, 미슐랭, 덴소 공장. 모두 환경허가 없이 운영했습니다. 12개 공장 리스트입니다.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보였습니다. 헝가리 정부가 일단 운영하고 나중에 허가받으라고 지시한 문서까지 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그래서요? 그게 삼성의 위법을 정당화합니까? 정당화가 아니라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만 표적입니까? 환경단체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요. 최 전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린 헝가리 대표 리우웨이. 2년 전까지 베이징 중국 환경발전기금 소속입니다. 벌라즈가 끼어들었습니다. 음모론은.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계좌 추적 자료입니다. 홍콩에서 출발한 500만 유로가 어떤 경로로 그린 헝가리로 들어왔는지 다 나와 있어요. 홍콩 케이맨 싱가포르 키프로스 헝가리. 전형적인 자금 세탁 루트였죠. 장관님이 물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환경단체, 표적 언론 공격, 뒤이어 나타나는 중국 기업. 하지만 그 나라들은 막았죠. 배후가 누군지 눈치챘으니까요. 최 전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 헝가리를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기술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요. 이게 보답입니까? 법은 지켜야죠.
왜 우리에게만 적용됩니까? 독일 기업은 안 건드리면서 법무팀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벌라즈 차관님이 중국 CATL과 만난 기록, 호텔 영수증,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습니다. 벌라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생활 침해. 공익 제보입니다. 원하시면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관님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미 본사는 철수 결정했습니다. 제가 온 건 마지막 예의였죠. 헝가리는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최전무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같은 아시아 피가 흐르는 유럽 속 형제 같은 나라. 장관님이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훈족과 한민족. 바이칼에서 갈라진 형제.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큽니다. 최전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48시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치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시면 본사에 재고 요청하겠습니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폴란드는 이미 이전 특별법 통과시켰습니다. 체코 대통령은 직접 회장님께 전화했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벌라즈가 떨며 말했습니다. 블러핑입니다. 20년 투자를 버릴 리 없어요. 장관님이 차갑게 보셨습니다. 벌라즈, 중국과 무슨 거래를 했나? 아무것도. 거짓말 마라. 자네가 형제를 팔아넘겼어.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래봬도 우린 유럽입니다. 그 말은 이제 텅 빈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48시간 시한 다음 날, 도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죠. 조작된 시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청사 앞 광장은 아침부터 가득했습니다. 쌀쌀한 바람에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죠. 저는 장관님과 창가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삼성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 단 하루도 지각 안 했어요.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죠. 제 아들이 어제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어떻게 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학비는 대출금은 어떻게 합니까? 군중에서 흐느낌이 터졌습니다.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삼성 부품 만드는 50명 회사예요. 사장님은 어제 직원들 앞에서 울었어요.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라고. 정부는 뭘 했습니까? 환경 지킨다고요? 우리 아이들 미래를 뺏으면서요? 장관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저 목소리를 들어라. 저들이 훈족의 후예, 우리의 피다. 광장엔 손글씨 팻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레용으로 쓴 것도 있었죠. 삼성 아저씨들 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직장을 돌려주세요. 한국은 친구예요. 한 젊은이가 한국 헝가리 국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같은 핏줄입니다. 바이칼에서 시작된 형제들이 21세기에 다시 만났는데 왜 갈라놓으려 합니까? 누군가 한국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한 남자가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제 동료가 어제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다 구조됐어요. 새 아이 아버지입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내려앉았죠. 이게 우리가 원한 겁니까? 정부가 우리를 위한다는 겁니까? 장관님이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보고 있나? 너는 그 피를 배반했다. 훈족 후예가 같은 피를 가진 형제를 버렸어. 한 노인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1956년 혁명 때를 기억합니다. 온 세계가 우릴 외면했지만 가난한 한국이 지지했어요. 이제 우리가 부자 됐다고 그들을 버립니까? 이게 헝가리의 명예입니까? 군중에서 부끄럽다. 부끄럽다. 외침이 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돌아섰습니다. 장관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기억해라. 내가 형제를 배반한 대가다. 밖에선 여전히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삼성을 돌려주세요. 형제를 버리지 마세요.
그 목소리들이 제 영혼을 후벼 팠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48시간 시한의 마지막 날, 총리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살벌한 기운이 느껴졌죠. 총리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총리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덜컹거렸죠. 삼성이 정말로 떠난다. 완전 철수 발표한다고. 이제 어쩔 거냐? 경제부 장관이 떨며 보고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삼성 이전 특별법 통과시켰습니다. 닥쳐. 해결책을 묻고 있어. 재무부 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즉각 실직 1만 5천 명, 협력업체 포함 3만 명. 세수 손실 연간 2억 포린트. 지역경제 타격 1조 포린트. EU 담당관이 덧붙였습니다. EU가 그린딜 지원금 50억 유로 취소 검토 중입니다. 총리가 저와 벌라즈를 가리켰습니다. 너희가 만든 재앙이야. 이래봬도 우린 유럽입니다. 아시아 기업에 굴복할 순. 유럽? 그 유럽이 뭐하고 있어? 중국에게 좋은 일만 하고 있잖아. 삼성이 떠나고 헝가리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 수순으로 중국 기업과 자본이 들어오면서 헝가리 산업과 경제를 잠식할 거라고. 장관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야?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형제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벌라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왜 아시아 기업의 머리를 숙입니까? 아시아 기업이 아니야. 형제민족의 기업이야. 훈족의 피를 이어받은. 총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충분해. 총리가 창가로 갔습니다. 밖엔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삼성과 협상팀 구성해. 뭐든 해서 붙잡아야 해. 우리의 자존심은. 제가 저항했습니다. 자존심? 자존심이 3만 명 먹여 살리나? 도시를 살리나? 장관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페테르, 내가 자랑하던 유럽이 어디 있나? EU가 우릴 구하러 왔나? 독일이? 프랑스가?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어. 형제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쳤지.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 총리가 한숨 쉬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30분 후 공식 철수 발표, 전 세계 생중계한답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유럽이라며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 우리 운명을 쥐고 있어. 총리가 명령했습니다. 모든 수단 동원해서라도 삼성을 막아. 필요하면 내가 직접 한국 가겠어. 총리님이 직접. 그래, 무릎이라도 꿇겠어. 3만 명 생계가 달렸는데. 장관님이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형제 앞에 머리 숙이는 건 굴욕이 아니라 화해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형제 민족이 이제 우리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삼성 철수 발표 직전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비밀 제안이 왔죠. 서울에서 비공식 회담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단 진실을 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리는 즉시 저와 장관님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박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떠났다고 들었는데 아직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박상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화면에 중국어 문서가 떴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이라고 이미 관련 부처에서 보고가 되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 배터리 시장 장악 5개년 전략이죠. 한국과 일본 기업을 축출하고 시장 독점이 목표죠. 장관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형제 국가들끼리는 서로 돕는 법이니까요. 형제 국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우리에겐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차관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잖아요. 이래봬도 우린 유럽이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벌라즈 차관도. 네. 박상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스위스 계좌로 중국에서 500만 유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완전히 속았던 겁니다. 장관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가 믿었던 유럽은 우리를 지키지 않았어. 폴란드와 체코는 우리를 등졌지. 하지만 형제의 나라만이 진실을 알려주고 있어. 박상무가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다음 타겟입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전략이죠. 고대 로마가 훈족을 분열시킨 것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연대입니다. 영토는 비록 작지만 강한 나라들, 특히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민족들의 연대죠. 페테르, 이제 알겠나? 내가 무시했던 형제가 진짜 동맹이었어.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본사 이사회가 1시간 후입니다. 헝가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입장을? 진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고 형제의 손을 다시 잡겠다는 약속이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진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서울 한국산업부 회의실. 헝가리 총리가 직접 날아왔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총리가 준비한 연설문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담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